제가 뇌킹 피해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성폭력 상담소에서 저에게 정신과 의원을 통해 심리검사를 진행해 주었고, 저는 2022년 5월 28일 결과지를 받아왔었습니다. 제가 심리검사 중 IQ 검사를 받았을 때 시간 제한이 있는 문항인지 궁금한 문항에서 심리사가 설명하지 않아 심리사분에게 시간 제한이 있냐고 물어본 것 외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행동관찰 부분에서 결과지에는 저에 대해 안 좋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문구 중 하나는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만지며 말이 더욱 빨라졌음, 거꾸로 따라하기는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음이었는데, 이런 걸 굳이 적는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글만 보더라도 실제로도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 기억해 놓았다가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써놓은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심리검사를 받는 환자가 선악 판단을 받는 사람처럼 결과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조현병을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의 범죄율의 5분의 1 수준이며, 또한 제가 듣는 이른바 환청은 붙일 이름이 없어 환청이라고 말할 뿐 전 세계인의 다수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공환청 혹은 텔레파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은 타인도 인공환청을 듣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저의 뇌해킹 그리고 텔레파시 피해를 망상이라고 한 심리사처럼 제가 악한 사람 같은 위험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인이 듣는 환청을 저만 듣는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임으로 인해 제가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등을 한 것이고, 저는 이런 이유로 결과지를 받고 역겨운 기분이 들었으며 저의 눈을 통해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달랑 준 문서 하나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저와 내가 연결된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었고 임상심리사라는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피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제출한 문서가 경찰과 검사에 의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으로 사용된 경험이 있었고, 손에 꼽히는 억울한 고문 피해자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례에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시기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국가와 경찰이 가해자였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정신을 능지처참하는 식의 피해를 당해 억울하기만 한 저에게 이렇게 적은 것은 고문하는 판결, 저에게 불리한 진단을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에 나쁜 의미를 부여해 악플을 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악플을 겪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하물며 그런 저에게 타인의 의도를 공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보니 자신이 타인에게 미친 피해에는 둔감하고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배려하는 면은 부족해 보임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검사 시간 안에 이것을 발견할 기회조차 없었음에도 정성스럽게 위조해 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WSUMC를 검색해보면 상담사의 글처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지에 대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관심과 보살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욕구를 투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뇌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망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도움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엿보임이라고 써놓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앞서서 증명은 거의 안 해주고 있으나 저의 피해 청원은 꽤 많은 동의수를 받았고, 뇌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저에게 알리고 있어 저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저는 뇌 정보가 전달되고 텔레파시를 당하는 피해자로서 그 피해가 저의 망상이라거나 피해자로서 모욕적인 기분이 드는 저의 욕구에 투사하는 심리사의 말은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저는 상담의 목격자로서 심리사의 이러한 판단들의 빌미조차 찾을 수 없었던 상담 시간과 상담 내용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지는 악플과 같은 종류의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다녔을 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는 고민을 하는 등 저는 그 상황들을 안 좋아했었지 사람들은 좋아 보여 한 것을 느꼈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을 안 좋아했다는 말은 상담에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리사는 당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말했다며 적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이나 고통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제가 영업일에 다녔을 때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아르바이트에 대해 제가 몰랐을 때 그것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은 저에게 그것을 긍정하는 얼굴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2시간의 지능검사와 30분의 단순 과거 이력과 과거 사실, 피해 사실 하소연일 뿐이었던 상담에서 어떻게 저의 나쁜 면을 게다가 그토록이나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검사날 심리사를 믿은 제가 저의 피해 얘기 중 사건과 관계없이 판사가 저의 사생활을 보고는 판결문에 적는 것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고 사람들이 사생활이 보이는 피해자인 저의 사생활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처럼 악플을 단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심리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너무 어이없었는데 결과지에는 오히려 생각이 전달되는 일이 없는 듯이 적었고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마치 범죄자처럼 묘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검사지의 답을 5번이라고 말을 하기 전 5번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심리사가 저에게 대뜸 5번이요?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따질 수도 있었지만 저의 생각이 전달되는 걸 안다는 표시를 해준 줄 알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서 이제까지 저의 권리 주장을 못한 적이 많았는데 당연히 검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시간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나 놓쳐온 시간이 많아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사에게 믿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권리 주장이라고 표현하거나 상담사가 5번이냐고 먼저 말한 게 맞았는데도 결과지에 그런 적이 없었다고 적어놓은 것은 상담사가 거짓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제가 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악한 사람으로 판결받도록 온 것일 것입니다. IQ 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간 제한 문제인지 설명을 안 해줘서 궁금한 문항마다 시간을 재냐고 심리사에게 물어본 이후 심리사가 저에게 사람을 못 믿느냐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궁금한 질문을 했을 뿐 왜 사람을 못 믿는 거랑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그냥 못 믿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나 사람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는 심리사가 작성한 심리분석 결과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인격 판단에 있어 정치적 감정적 도구로 사용되는 핸디캡이 있는 저와 같은 경우 심리사가 충분히 결과지를 왜곡할 수 있을 때 결과지가 왜 어디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가 되거나 인정받는 문서가 될 수 있나요?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뇌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를 질투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담사가 알고 있었어서라고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궁극적으로 뇌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을 제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증언, 고백 말고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제가 어떻게 국민, 전 세계인이 전달받고 있는 사실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제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몇백 명의 서명과 몇 명의 증언이라는 한계를 통해서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피해 현상은 수사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의로운 정신과 의사라도 찾아가 보라는 등 저만이 해결하기를 희망을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잡혀 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면서도 희망이라 할 건 다 해봤습니다. 역시 안 된다라는 것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곧바로 실행했지만 공직자들까지도 역시나 저를 차별했고 피해가 증명이 안 된다고 내놓아진 이런 문서에 대해 반대하는 진실을 말해놓지 않으면 거짓 진술서를 받아본 경험상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록하고 공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통해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 진술서나 결과지가 세상에 힘을 갖는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공익이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에 기반해 저를 변호하는 것은 여러 인구의 상처에서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진실이 말해지는 게 기분을 좋게 하고 상처 치유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의 진실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유튜브에 기록하기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였습니다.